안녕하십니까, 이리오스입니다. 오늘 하여튼 최근에 철강석 가격 보면은 마치 이쪽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수요 쪽은 아니라는 게 오늘 코멘트였던 것 같고 맞나요? 예, 뭐 사실 수요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네. 전에 내가 딱 시작하고 싶은 게 오늘 당장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제 아주 혐한령 그 해제 얘기는 많이 나오길래 네. 이거는 팩트는 중국의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전에도 한두 차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좀 가능성 높은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야? 알 수 없는 건가요? 근데 좋아진다는 방향은 맞잖아요. 시진핑이 온다느니 온갖 얘기 다 나오던데. 방향성 측면에서는 전 정권 때보다, 그러니까 전 정권 말 때보다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 자체가 좋아진 거는 맞기 때문에 다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원래라면은 코로나가 없었다면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갖다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꾸 딜레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방문을 하는 순간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될 거라는 건 다들 알고는 있는데 근데 지금 한한령 풀린다? 모르겠어요. 지금 팩트만 놓고 보면 지금 관련된 기사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한한령이지 약간 혐한령이라고 나도 용어도 헷갈려. 근데 이게 기사는 없고 어제 기사도 국내 어떤 기사 하나가 좀 이렇게 막 확대 해석된 거로 봐도 되나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뭐 우리 바이언스만 놓고 보면 괜찮긴 한데 지금 당장은 조금 어제 막 조심스럽죠. 너무들 약간 당장 뭐 나올 것처럼 얘기하는데 공식적인 건 아무것도 없었다. 예, 아직 아무것도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팩트입니다. 이건 이제 원래 자료로 넘어가서 오늘 자료가 이제 수급은 철광석 가격의 안정을 가리키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최근에 철광석 가격이 좀 올라오니까 마치 이거를 어떤 약간 새로운 소재 사이클이 좀 다시 살아나는 건가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내가 수요가 되게 약한 걸로 알고 있거든. 그리고 저번에 화학 녹음할 때도 느꼈는데 가격 올라오면 기업들은 더 안 좋아지더라고 수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용 코스트 푸시 때문에 좀 더 힘들죠. 비용 컨트롤 안 되니까. 그게 궁금한 건데 한번 얘기 좀 들어볼게요. 예. 예, 일단은 그 철광석 가격 자체가 최근에 단기간에 $100까지 톤당 $100까지 치솟았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정말 수요 때문인가? 물론 이제 중국 쪽 수요가 굉장히 좋아요. 글로벌 수요의 50%를 차지한 중국의 수요가 괜찮고 그 다음에 브라질 쪽에 공급 차질 근데 요인이 또 있다라는 거죠. 브라질 쪽에 코로나 때문에 공급 조업 차질 자체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을 단기간에 끌어올렸던 건데 저는 이제 세 가지 이유로 가격이 하반기 때 좀 톤당 80에서 $100 구간으로 하향 안정화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철강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왜냐면 수요가 그렇다고 굉장히 빠르게 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또 원가 단에서는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럼 왜 안정이 될 만한 이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수요인데 중국 이외 지역의 수요는 여전히 더뎌요. 그러니까 중국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뭐 차트들도 넣어놨지만은 전년 대비 노후 주거단지에 대한 재건축 사업을 105% 확대를 했고 중국의 인프라로 쪽으로만 들어가는 철강 수요의 추정치 자체가 전년 대비 3.4% 확대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실제로 건설이나 인프라 쪽에 들어가는 철강 수요 디맨드 자체가 튀기 시작했고 뭐 기계나 자동차 그리고 가전기기에 있어서도 수요 자체가 그로스가 좀 조금씩 이쪽에 들어가는 철강 수요가 튀기 시작했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중국은 조금 물론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은 7, 8월 달이 건설이나 이런 쪽 착공이 비수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쪽의 수요가 조금 한층 템포가 조절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중국 이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더 안 좋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 수요가 이제 조금 바닥을 다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즉슨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의 방향성 자체는 좋아지긴 하는데 그 속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철강 기업들 자체가 가동률을 지금 이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철강 가동률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에 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항구 재고가 빠른 속도로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일 텐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동률이 이 상태를 갖다 당분간은 좀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첫 번째
생산 비용 측면에서 아무래도 철광석 가격 자체가 튀었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해소 자체가 안 되고 그 말즉슨 가동률이 계속 이 상태를 갖다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6월 12일 날 다시 한 번 더 올해 공급 사이드 개혁 관련해서 철강에 대해서 감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공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점진적으로 가동률 자체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철광석 항구 재고가 빠른 속도로 감소를 했는데 이제 철광석의 인도 물량이 늘어난다. 그림 12번에 봐주시면은 일단 최근에 중국으로 들어가는 철광석 인도 물량 자체가 급격하게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13. 이거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또 인도가 이렇게 많이 된다는 건 수요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왜냐면 중국이 사실 지난 이제 인프라 막 이런 쪽으로 그런 쪽 부분에서 수요가 굉장히 좀 셌었으니까요. 근데 그만큼 재고가 그럼 부족해졌기 때문에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졌던 건데,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공급 측면에서 조업 차질이 있었던 게 지금 안정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조금 가격을 갖다가 빠른 속도로 더 상단 자체를 좀 닫아놓는 요인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림 13번과 14번을 봐주시면은 브라질이 가장 관건이었는데 브라질 쪽에 그 철광석 선정량 자체가 반등을 하기 시작해졌고 발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마찬가지로 방향성이 비슷해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IR 자료를 갖다 통해 가지고 뭐 생산 가이던스를 갖다 하향을 갖다 조정을 했긴 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전년보다 가이던스 자체가 좀 높은 수준이고요. 주요 4대 광산 기업들의 생산 가이던스를 갖다 감안을 하면은 전년 대비 그렇다 축소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이던스가 조정된 거지 전년 대비 물량 총량 자체는 축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방향성을 놓고 보면은 하반기 때 점진적으로 좀 공급단에서 안정화가 된다면은 가격이 치고 나갈 만한 룸 자체가 조금씩 좁혀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섹터에서 부진했던 것들이 이제 재정 정책들이 나오니까 좋아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신 분들이 있더라고. 네. 나는 그 결국에서 말하는 게 바로 중국의 인프라가 돌면서 철강석 가격 돌고 있다 뭐 이런 걸 예를 드는데 그럴 가능성도 조금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중국 혼자서 버티기엔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정말 과거 10년 전처럼 고성장 때만큼의 수요를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때 2009년에 10년 금융위기 벗어날 때 중국이 했던 그거는 그 후유증이 그쵸. 중국이 그 위에 너무 크게 알았잖아. 저 후유증이 굉장히 또 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것 같은데. 뭐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 정도 수준을 갖다 절대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냥 중국은 자기의 하방을 갖다 방어하는 선상. 그러니까 중국이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그러니까 대략 4% 정도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신규 고용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못해도 철강 수요도 보면은 인프라 쪽으로만 들어간 철강 수요도 그로스가 대략 전년 대비 3.4%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선상에서 그러니까 하방 압력을 또 완화시켰다라는 선상에서 해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 레벨인데 이걸 또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다 보는 거는 제가 봐도 아닌 것 같고 특히 그러니까 발레 그 선정량 보니까 딱 나오대. 예, 그렇죠. 선정량이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전 증가하는데 뭐 증가해도 그 폭이 많이 무너졌던 거 아니야? 그렇죠,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쪽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비철이나 철강 쪽 관련해가지고 원자재 안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저는 좀 내년으로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못해 이르면 2분기 아니면 하반기로. 근데 지금 당장은 오히려 좀 내가 봤을 때 내년 2분기도 아닐 것 같아. 재고를 오히려 좀 빨리 해소시키는 게 소진시키는 게 좀 쌓인 목적이라고. 재고 털기도 힘들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좀 약간 어떤 단순하게 너들 좀 과거 이랬으니까 이럴 것이다 의견들이 또 나오가서 안 그래도 아침에 발표하는데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수요 개선 요인도 있겠지만 수요 개선보다는 공급 차질 요인이 크다. 이렇게 결론 지면 되는 건가? 아무래도 좀 그쪽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 좀 잘 체크해줘요. 왜냐면 이쪽에서 변화가 생기면서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 변화가 나올 수 있는데 아직 그런 변화 없는 것 같더라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영향을 갖다가 아무래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요.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진짜 중국보다 좀 먼 나라들은 진짜 상태가 정말 안 좋고. 안 좋으니까요.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케미칼 쪽을 보다 보면 중국이 너무 생산 캐파를 많이 늘려놨더라고. 그렇죠. 좀 가동률도 그러니까 무섭게 올리고. 내가 있고요. 사실 이한나 연구원 자료에 이한나 연구원 발표 자료고 나도 개인적으로 좀 데이터를 모아놓고 페이퍼도 보고 하다 깜짝 놀라서 중국 어마어마하더라고 모든 분야가. 근데 이게 최신 장비들이니까 생산성도 좋더라고. 그 안 그래도 어. 지난주인가 중국 내부에서 계속 그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정부가 고용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가동률을 계속 유지를 시키고 있는데 수요가 개선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가동률을 갖다가 원래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그대로 유지를 시켰다 보니까 이게 재고가 앞으로 좀 걱정이 된다라는 그게 식으로 문제일 것 계속 같아.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공장을 멈추면 안 되니까 돌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돌리고 있는데 야 그 재고들 감안하면 우리가 거기에 중간재를 판다? 진짜 만만치 않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중국이 생산 못하는 거에 들어가야지. 중국이 생산하고 있거나 뭔가 경쟁력이 생긴 분야는 그러니까 최진영 연구원이 좀 더 힘들지만 더 들어가줘야겠어 내가 보니까 지금 중국이 이제 많이 정말 이번 코로나 위기 때문에 또 한 번 도약하는 것 같아 내 느낌에. 딴 데가 딱 멈추는 순간 또 갭을 좀 줄이고 갭을 줄이고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제 혐한령이란다 내가 하도 혐한 하다가 얘기했는데 한한령 어제 그런 분야 정도가 남은 것 같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슨 뭐 컨텐츠나 뭐 이런 것들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 금은 좋더라고요. 우리 최지영 연구원 말대로. 아, 금이요. 금은 사실 인플레이션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서요. 금 정도 있는 것 같고 그쪽에서는. 예, 지금 뭐 사실 금속 관련해가지고 시장들은 거의 지금 얘랑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국 쪽 수요는 괜찮은데 중국 이외 지역은 수요가 안 좋고. 그러니까 거기서 착시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중국 자꾸 보고서 네. 중국 수요가 글로벌 수요가 아닌데 자꾸 중국 수요 하나 그림 그려놓고서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 하니까 그 주식을 사는데 더 문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디맨드가 이게 왜 자꾸 말하면 수요 개선 없는 상태에서 공급 차질로 가격이 올라오면 가격 전가를 못 시킨다. 원가는 계속 안 좋아지는 거고 케미칼 같은 데 바로바로 나오니까 스프레드 플레이가 완전히 실패한 거고 이번에. 그래서 이 분야도 최근에 철강주들이 잘 안 봐서 잘 몰랐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네. 좀 올라왔나?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이제 뭐 구리 관련 애들은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것도 사실 수요 때문이라기보다는 중국만 수요 괜찮고 나머지는 사실 여전히 힘들고. 근데 더 까놓고는 중국의 수요라는 게 엄밀하게 이게 시장의 수요인지. 근데 실제로는 그래? 괜찮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한 것보다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만 놓고 봤었을 때는 금속 시장은 수요가 정말 괜찮아요. 근데 중국 이외 국가들 갖다 놓고 보는 순간 이거 그냥 반타작. 그러니까 원래 뭐 중국 전체 그런 그철이나 철 거의 50%잖아요 수요가. 네. 근데 옛날에는 이 정도 하고 나머지도 이렇게 밸런스가 비슷했는데 나머지는 거의 뭐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 에휴, 마무리 칩시다. 뭐 이렇게 즐거운 얘기 잘 안 나오네 이쪽은. 예. 함께 고민하시죠. 또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